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어떻게 녹화 방송도 소리가 안 나가는 이런 황당한 음향 사고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뭘 실수를 했지? 예, 도롱이님께서 소리가 끊겨야 재방송이라고. 네. 네. 먹방 테러 무음으로 진압당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네, 예. 네. 먹방이 근데 좀 길었죠? 예, 조금 줄여서 내일 한 5분 정도로 편집해서 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그럼 이제 세 번째 주제. 세 번째 주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과 김용현 이 둘 사이에 묘한 책임 떠밀기에 대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최상목 메모라는 게 나왔습니다. 윤석열이가 최상목한테 주면서 야 이거 이대로 집행해 라고 했던 거 말입니다. 국회의 예산 다 잘라버리고 비상입법기구 만들어 뭐 이런 얘기한 거 말이에요. 그 실물 메모가 발견이 됐습니다. 최상목은 그걸 없애버렸다고 했는데 없애버리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윤석열하고 김용현이 묘하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문서가 나오면은 윤석열은 김용현이 했다. 김용현은 내가 한 건 맞는데 대통령한테 보고 드려가지고 승인 받았다. 이게 말이 엇비슷한데 사실 따져보고 하면은 살짝 서로가 서로한테 책임을 떠미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 언론들에서 윤석열이 김용현한테 책임을 떠밀고 김용현은 윤석열한테 책임을 떠밀면서 앞으로 이 둘 사이가 기묘한 관계가 될 것 같다. 법정에서 뭐라고 그럴지 꽤 궁금하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안을 보는 법조계 사람들은 웃습니다. 왜 웃냐고요? 미뤄봤자 그게 그거래. 아니, 김용현이 작성을 했다고 해서 그게 김용현 지 마음대로 되는 거야? 대통령이 도장 찍어줘야지 되는 거지? 예. 작성자가 누구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도장을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가 더 중요하지. 자, 김용현도 마찬가지예요. 지가 최초로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가 중요하죠. 대통령이 도장 찍은 거는 그거 당연한 거고 그래서 네가 만들었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솔직히 이 둘이 서로한테 책임을 슬쩍 떠밀려고 하는 거 그래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둘 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내란 수괴 혹은 내란 주요 업무 종사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자기들 딴에는 열심히 조금이라도 자신의 책임을 가볍게 만들고 싶어서 이러는지 모르겠으나 별로 의미 없고 소용도 없다. 라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법조계 사람들은요, 아이고, 해봤자 소용없는 거 왜 서로 떠밀고 지랄이지? 이제 와가지고 추잡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오늘 이 자료가 나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최상목 메모라는 거죠. 윤석열이가 최상목한테 턱 주면서 야 이거 해봐 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기획재정부 장관. 지시사항을 한 거지. 그러니까 계엄 선포했으니까 이 계엄에 따라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런 거를 해 라고 한 겁니다.
일단 돈을 확보해라. 그 돈 확보할 때 국회 예산 다 잘라버려라. 그리고 국가 비상기구,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확보해라. 자, 국회에 가는 자금을 다 끊어버려라. 완전히 끊어버려라. 이 말은 뭡니까? 이 말 자체에서 뭐 국회의 기능을 중지시키겠다는 것이 명백하죠. 국회에 돈을 아예 보내지 마라. 예산을 보내지 마라. 국회에 돈 주지 마. 이게 뭐예요? 국회 기능을 중단시키겠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를 못 움직이게 만들겠다. 자, 지금 김용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여기서 말하는 국가 비상입법기구는 국회를 대체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긴급명령을 만들 건데 긴급명령을 처리할 곳이 바로 여기 국가 비상입법기구야. 그래서 국회하고는 상관없어. 요 딱으로 변명을 하고 있거든요. 요것은 개소리, 개잡소리예요. 왜 개잡소리인지 제가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자, 그런데 국회에 돈을 안 주고 완전히 끊어버리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비상입법기구를 만든다? 그럼 이게 국회를 대체하는 기구지 뭐겠어? 긴급명령? 긴급명령이 원래 그런 거예요. 국회가 안 움직일 때 국회 기능을 대체하는 게 뭐야? 그게 긴급명령이에요. 김용현이가 지금 국민들 가지고 말장난하는 거예요. 긴급명령이라는 것이 국회를 통하지 않고 법률의 효과를 내는 것이 긴급명령입니다. 긴급명령을 발행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국회가 작동되지 않을 때, 국회가 개회할 수 없을 때, 또는 국회가 개회하는 것을 기다릴 수 없을 때, 즉 국회가 기능이 스톱되어 있을 때, 그때 발동되는 게 긴급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뭐 국회에 돈 안 준다는 거 국회를 스톱시키고 그 대신해서 긴급명령을 할 기구를 만들겠다? 그 말이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내란을 일으키겠다는 얘기잖아. 그죠? 긴급명령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국회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이 새끼가 진짜 싸가다구를 어디서 아이고 진짜 예, 말장난입니다. 그거 진짜 말장난이에요. 자, 계속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잘 보이게 준비했습니다. 예, 요렇게 했답니다. 이게 뭐다? 예, 윤석열이가 최상목한테 탁 주면서 이대로 시행해 라고 했다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이 쪽지를 갖고 최상목이는 어쨌다고? 그냥 주머니에 찔러 놓고 있다가 그냥 어딘가에 버려버렸댔지. 근데 이게 어딘가 버렸는데 발견이 됐어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이 됩니다. 자, 이 자료가 발견되니까 이와 관련해서 판사가 윤석열한테 물어봅니다. 야, 이거 네가 한 거 맞아? 네가 지시한 거 맞아?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뭐라 했다고? 내가 썼는지 김용현이가 썼는지 잘 모르겠어.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리까리하네. 김용현은 또 뭐라고? 내가 작성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했다. 내가 작성을 했다. 작성은 지가 했겠지. 작성은 지가 해가지고 윤석열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냥 했겠어? 아니죠. 개헌 보고문도 마찬가지고 작성자는 김용현이었는지 모르겠으나 결국에 윤석열이가 도장을 찍어준 거죠. 윤석열은 그 내용을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 왜? 얘는 게을러. 얘는 게을르고 그래 좋아 오케이 뭐 이렇게 해요. 네가 알아서 다 해.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한동훈이 지 밑에 있어서 한동훈이가 윤석열 그 시다바리 역할을 할 때도 다 그런 식이었어. 그러니까 한동훈이 지 맘대로 한 거야. 이번에는 김용현이 지 맘대로 한 거지. 그래 놓고서는 내가 안 썼는데? 김용현이가 썼는데? 요라고 있는 거지. 김용현은 거기다 대고 내가 쓰기는 썼지. 근데 대통령한테 보고했지. 그래 승인 받았지. 요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승인 없이 이게 나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요 쪽지를 전달한 사람이 누구예요? 직접 준 사람이 누구야? 윤석열이잖아. 그랬으면은 이게 윤석열의 지시지
김용현의 지시겠어? 그러니까 결국에 뭡니까? 이거를 서로 떠미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래봤자 소용없는 거야. 그래봤자 윤석열은 내란 수괴이고 김용현은 내란 주요 업무 종사고 최상목은 내란에 돈을 댄 요놈도 내란 주요 업무 종사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바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들은 열심히 책임을 떠넘기는 건지 모르겠으나 그게 그거예요. 바보야, 그게 그거야, 바보야. 그래 봤자야라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실무자가 작성을 해서 결제를 받죠. 그러면은 결제를 받으면 그때부터 결제권자가 지시한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국회에서 만드는 입법, 그거 결국엔 다 보좌관들이 만듭니다. 보좌관들이 만들고 국회의원이 발의를 하죠. 자, 각 국회의원 사무실을 돌면서 도장을 받습니다. 그 도장 누가 받으러 다녀요? 보좌관이 받으러 다니죠. 도장은 누가 찍어줍니까? 보좌관들이 도장 찍어줍니다. 그러면은 도장을 보좌관이 찍어줬으니까 의원은 몰라? 의원은 책임이 없어? 아니죠. 결국에는 의원 책임이 되는 겁니다. 보좌관이 찍어줘서 전 잘 몰라요. 그 얘기하면 다들 욕하죠.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만약에 그런 변명이 허용이 된다면 책임을 누가 지게 돼? 뭔가 일이 잘못되었을 때, 중대한 법률이 잘못돼가지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때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보좌관, 5급, 6급짜리 보좌관, 5급, 6급짜리 공무원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주요 부처들의 정책 다 5급 사무관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4급 서기관들이 도장을 찍고 그게 실장, 국장, 장차관으로 올라가서 도장을 받아요. 장관이 도장을 꽝 찍어주면 그때부터 장관 지시가 돼가지고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장관이 이게 내가 만든 거 아니고 저기 저 누구 사무관이 만든 건데 나 몰라. 그래도 돼요? 아니에요. 장관이 도장 찍었으면 그때도 장관 얘기인 거야. 그 얘기 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장을 찍어줬다만 되면은 끝인 거야. 누가 만들었느냐는 솔직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지? 웃기지 마. 책임 떠넘기는 거 아니야. 그래봤자 윤석열은 내란 수괴예요. 그래봤자 김용현은 내란 주요 업무 종사자가 되는 겁니다. 김용현이 썼나 내가 썼나 가물가물? 이거는 정말로 무책임한 거죠. 예. 계엄을 뭘 어떻게 할지도 몰랐다는 거야. 그냥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이 그냥 기분에 따라 가지고 야 내가 그냥 세상을 한번 뒤엎어 보고 싶어. 내 마음대로 한번 뒤 흔들어 보고 싶어. 라고 해서 뒤집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쁜 놈인 거지. 책임을 피하는 게 아니라 더 나쁜 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된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김용현도 바보죠. 김용현은요, 뭐라고 변명을 하느냐. 자, 비상입법기구, 이거는 국회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만드는 기구다. 따라서 국회하고는 상관없다. 요딴 소리를 합니다. 그냥 쓱 듣기에는 꽤 그럴싸하게 들려요.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회하고는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이 보이지. 하지만 이거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얘기입니다. 긴급명령 혹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회가 무력화되었을 때, 국회가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때 대통령이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법률에
효력이 나오는 시행령을 발동하는 겁니다. 전제가 국회를 제끼고 대통령이 법률을 만들겠다. 이게 긴급명령이에요. 애시당초에. 그리고 국회가 무력화됐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시작하는 겁니다. 국회가 무력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명령을 한다? 예. 국회가 무력화 안 됐고 국회가 작동을 하고 있는데 긴급명령을 한다? 예, 그게 쿠데타예요. 그게 내란인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마치 엄청나게 자기가 변명을 잘 된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거 지가 위기에 몰리니까 다급하게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긴급명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긴급명령은 국회 동의를 못 받으면요, 그것부터 곧바로 효력을 잃습니다. 계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긴급명령을 다루기 위한 비상입법기구를 만든다고 국무회의에서 하는데 그걸 또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긴급명령을 만든다고? 예, 그 자체가 위헌이죠. 그러니까 이게는 국민들을 개돼지 바보 취급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앞뒤 문맥은 좀 맞춰보고 떠버려야죠. 앞뒤 문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비비를 확보하고 국회 예산 다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국회가 마비가 되면은 그 뒤에 비상입법기구에 돈을 대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긴급명령의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긴급명령으로 통치를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국회 무력화 음모, 계엄령 음모, 쿠데타 음모를 자백한 거예요. 지들은 이게 엄청 변명을 잘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국민들의 눈속임을 하는 거예요.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저 새끼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헛소리를 해도 받아 써주는 언론들이 있을 거다. 기자들이 이런 것까지 촘촘하게 안 살펴보고 김용현 말이 엄청나게 그럴싸한 얘기인 것처럼 받아 써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기대하고 지금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개, 돼지 취급을 한 것이고 언론을 아주 얕잡아 본 거죠.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기자들이 얼마나 바보짓을 했으면 그동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바보짓을 했으면 이런 김용현 같은 놈이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참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참,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이게 대한민국 헌법 제 76조 부분에 있습니다. 예. 요거를 76조 있으니까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직접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게 네. 자, 이게 이거 커져 여기 있구나.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훨씬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네, 76조. 예.
여기 있네. 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76조 보이시죠? 대통령은 내후, 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 어쩌고저쩌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최소한 재정 경제상에 처분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게 긴급 재정 경제 명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자, 긴급 명령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국회가 마비됐을 거를 전제로 깔고 시작한 거죠. 그죠? 근데 대한민국 국회가 멀쩡하게 있는데 왜 긴급 명령을 발동을 합니까? 지들이 국회를 마비시키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예산 주지 마라 아니었어요? 돈줄 끊어라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헌법 제7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이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계엄령하고 똑같죠. 그런데 계엄령은 국회의 개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선포하는 건데 긴급명령은 국회가 열릴 수 없을 때,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 이때 긴급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때. 그러면 긴급명령을 준비하기 위한 비상입법기구를 만든다는 게 뭐예요? 국회의 입법이 불가능할 때, 국회가 열리지 않을 때를 의미하는 거 아니야? 그럼 뭐야? 그 뭐냐고. 계엄령 선포한 다음에 비상입법 조치를 한다는 게 뭐예요? 그 자체가 이미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거를 국민들이 몰라? 변호사들이 몰라? 알만한 사람 다 알아요. 네. 그러니까 김용현이가 말장난을 한 겁니다. 김용현이가 말장난을 한 거예요. 근데 기자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취재를 안 해보고 꼼꼼하게 취재를 한 사람이면 이 자체가 이미 긴급명령 운운하는 이 자체가 이미 위헌이구나. 이 자체가 이미 내란을 전제로 깔고 시작한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을 텐데 그걸 취재를 안 하니까 몰랐던 거지. 그래서 김용현이가 꽤 그럴싸한 변명을 한 것처럼 보도를 한 거예요. 바보짓이야. 그런데 알만한 사람들, 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바로 눈치 깠죠. 김용현이가 지금 헛소리 한다는 거.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법조계에서는 윤석열과 김용현을 보고 더맨 더머, 바보, 그리고 더 바보. 그리고 여기서 진짜 바보, 진짜 루저는 누구? 의문의 일패를 한 게 누구? 예, 사실은 기자들인 거죠. 제대로 된 기자들 같으면 지금이라도 헌법조항을 펴보기만 하면 돼. 바로 알았을 거야. 긴급명령? 긴급명령 자체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때네? 그러면 국회가 해산당했거나 국회가 열리지 못하거나 할 때네? 그러면 군대를 투입한 이유가 여기 나오네? 그죠? 그럼 이미 긴급명령을 운운하고 긴급명령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거죠. 그 자체가. 예. 게임 끝! 자백이야, 오히려.
머리가 조금 돌아가니 취재가 조금 되는 기자들 같았으면 벌써 알았지. 그리고 김용현을 보고 아이고 바보, 아이고 바보, 더맨더머. 아유 참. 그러니까 기자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기자들이 얼마나 취재를 안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남이 하는 얘기, 취재원이 하는 얘기 받아쓰기면 받아줬지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거나 팩트체크를 안 한다는 걸 여기서 여실히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예, 조금만 아우 답답해. 요새 이런 거는요 AI도 금방 알아봐. AI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갸우뚱할걸요? 이상한데요? 할걸요? 예, 이상합니다. 여러분들도 제 얘기 뭐 제가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안 했죠? 여러분들 금방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기자라면 어떻게 기사 쓰셨겠습니까? 김용현이 헛소리했다라고 쓰시지 않겠습니까? 네, 이럴 때마다 참 저는 자괴감이 듭니다. 내가 이런 꼬라지 보려고 기자가 됐나? 라고 말이죠. 기자들이 이렇게 제 역할을 못하니까 극우 적폐 세력들이 저 난리를 치는 겁니다. 윤석열 같은 놈이 저렇게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답답해라. 장도래 송곳니